IT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쉽게 전달해드리는 이인묵의 IT 트렌드를 읽답니다. 안녕하세요. 이인묵의 IT 트렌드를 읽다. 일상 속 IT 이야기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좀 고민을 하다가 이왕이면은 편안한 노래를 들려드리는 게 어떨까 해서 한번 시작하게 됐습니다. 조용한 노래를 시작하는 것도 괜찮네요. 날이 계속 추워지고 있으니까 아무쪼록 출근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첫 번째 이야기는 테슬라 이야기로 좀 담았습니다. 이게 바로 어제는 아니고요. 국내 시간으로는 11월 9일이었었죠. 앨런 머스크의 트위터가 다시 또 테슬라 주가를 내렸다. 이런 얘기가 나왔길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머스크가 트위터에 있는 본인의 팔로워들한테 주식 10%를 매각할까요 말까요 라고 투표를 한 거죠. 이런 걸 했어요. 그러니까 참여자가 350만 명이고 이 중에 58%가 찬성을 했습니다. 너 팔아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아니 대표자가 주식을 판다라고 하는데 주가가 안 떨어지고 배기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럼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게 왜 도대체 이슈가 됐느냐 이걸 좀 보게 되면은 이게 억만장자세로 추진이 되고 있는 이슈가 있어요. 뭐냐면은 앨런 머스크도 그렇고 제프 베조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미국의 CEO들이 월급이나 보너스를 받지 않죠. 그 주식을 받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과세를 하게 되면은 세금을 낼 게 없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월급이나 보너스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득 자체가 거의 없게 되다 보니까 소득세를 안 내는 겁니다. 앨런 머스크의 소득세를 보게 되면은 2018년도 연방 소득세 기준으로 해서 8,410달러를 냈다라고 해요. 1달러 환율이 뭐 1,200원 계산하기 쉽게 1,000원 정도로만 치고 840만 원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그 정도 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전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요. 이거 좀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이게 좀 이슈가 되는 거예요. 억만장자 소득세가 도입되게 되면은 5년간 500억 달러 정도를 내야 된다라고 합니다. 뭐 정말 돈이 많으신 분이니까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좀 애매한 게 또 있어요. 왜냐면은 주식이라고 하는 게 지금 주가가 올라간 거지 나중에 또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올라갔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이냐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수밖에 없긴 합니다. 어쨌든 이게 마음에 들지 않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앨런 머스크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이거 빨리 많이 팔아야 주가 많이 올려놓고요 많이 팔아야지만 또 이제 또 화성 갈 때 쓰지 않겠습니까? 대출하겠다, 대출해주겠다. 저 같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또 스페이스X의 상장도 얼마 남지 않았던 얘기가 들리는 것만큼 민감한 사항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더 큰 부자가 될 것 같아요. 자, 다만 이거 매각은 해야 돼요. 58% 매각하겠다고 말했으니까. 근데 뭐 매각 안 해도 잘못했다라고 한마디 하게 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긴 하지만 자, 팔로워들이 말한 대로 매각을 하겠다고 했는데 언제 팔지에 대해서 구체화된 건 없어요. 어쨌든 이 이슈가 있다 보니까 테슬라 주가가 장이 시작되기 전에 미국 장이 시작되기 전에 7% 정도 하락으로 시작했었다가 한 5% 정도 이 정도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새벽에 또 어떻게 될지는 좀 궁금하긴 하네요. 테슬라 주가의 가장 큰 적은 역시 머스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번 또 이런 이슈 있지 않을까요? 이 머스크가 또 이게 한번 입을 열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 끊임없이 열거든요. 이럴 때마다 주가가 출렁이니까 나 그 비싸서 못 샀었는데 하시는 분들이 이때를 또 노려보시는 도 괜찮겠네요. 자, 두 번째 입니다. 리비안이 일반 고객한테도 전기차를 판매할 예정이라는 소식이에요. 테슬라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다. 뭐 경쟁자가 워낙에 많죠. 리비안도 있고 중국에는 다른 회사들도 있고. 자, 주식시장에 곧 상장하게 되는데 오늘 내일 중에 상장을 하죠. 테슬라의 경쟁이라고 보기엔 약간 아쉬운 게 B2B는 판매라는데 B2C에 대해서 정확한 계획이 안 나왔어요. 안 팔 거다라는 얘기도 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마존하고 독점 판매 계약, 독점 공급 계약이 들어가 있는 상태다. 이렇게 알려졌었거든요. 2024년까지 또 10만 대 전기 트럭을 공급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매출을 확보해 놓은 상태로 시작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주목을 더 받았던 거였었죠. 근데 요걸 좀 바꾼 겁니다. 2023년에는 일반 고객들한테 배송을 할 거란 얘기가 나왔어요. 이 배송한다는 얘기는 인도를 받는다는 얘기가 되니까 인도를 받기 전에는 계약을 해야죠. 그렇다는 얘기는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에 들어간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와의 차이점은 이건 트럭이죠. 네, 픽업 트럭에 가깝기 때문에 이거랑 상대하기 위해서는 이제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나와줘야 재밌는 상대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아마존은 리비안의 주식을 20% 정도 가지고 있고요. 포드 자동차가 또 12%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쪽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합니다. 포드를 좀 뒤져봐야겠는데요. 자, 세 번째 얘기입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자
이번 주에는 좀 IT에 대한 이야기 많이 없긴 했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가 들어와야지만 좀 신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자 디아블로 이모탈이 국내 비공개 테스트를 25일날 시작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디아블로2 레저럭션 이게 나왔었죠. 이거 나오면서 수많은 디아블로의 팬들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킨 게임이 됐는데 생각보다 비쌌어요. 어쨌든 요거보다 제 관심사는 뭐였냐면 지나간 게임을 다시 하고 싶진 않다. 이제 제가 좀 기다렸던 게임은 출시 예정에 있는 디아블로 이모탈이었습니다. 자, 이 이모탈이 베타 테스터를 선정하는 거는요. 구글 플레이에서 예약한 사람들 중에서 무작위 선정을 한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이폰은 아니고 구글 플레이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만 18세 이상이면은 네이버 게임 라운지에서 비공개 테스트 사전 예약 신청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모탈이 뭔지 궁금하실까봐 제가 조금 갖고 왔습니다. 저 이모탈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사전 등록이라고 되어져 있죠. MMO 액션 RPG 무료 플레이 가능. 그러니까 이건 모바일 전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하기 위해서는 닌텐도 스위치에서 이제 디아블로2나 3를 돌려야 됐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해라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트레일러 영상을 봤었을 때에도 굉장히 좀 깔끔했었습니다. 액션 RPG에서 알려지지 않는 이야기를 펼쳐보세요 라고 이야기 나오죠. 자, 소리 좀 줄여놓고 나서 자 이렇게 클로즈 베타 한번 했었거든요. 이번에 두 번째 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래픽 화려하다. 네, 이것 때문에 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변경하시는 분들 많겠네요. 아이패드 미니 6에서 굉장히 잘 돌아갈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군요. 근데 이거 하려면 또 게임 패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생각 좀 듭니다. 스토리는 디아블로2하고 3 사이에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중간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참 죽지도 않고 계속 돌아오네요. 이 스토리가 너무 탄탄했기 때문이었겠죠. 대천사 티리엘 또 나오고 야만용사 다시 돌아오네요. 바바리안. 왜 이름을 야만용사로 했는지 아직까지도 저는 의문입니다. 바바리안이 좋았었는데 그렇게 쓴다고 해서 모르는 사람 없거든요. 강령술사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네크로맨서 하면 안 되나요? 제 생각이에요. 자, 죽지도 않고 돌아오는 헤골라. 레오릭이 또 나왔다. 불쌍해라. 자, 백작 또 나오고요. 파히르. 야, 바알 등장해야죠, 바알. 바알 나오고, 빙하 거인까지 이렇게 지금 캐릭터들이 등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좀 애매하죠. 그 이모탈이 나오게 되면은 모바일 게임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설마 얘네가 과금을 하게 만들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은 좀 불안하다. 왜 그러냐면은 자, 위에 있는 것처럼 무료 플레이 가능이거든요. 무료 플레이 가능하게 되면은 이거는 리니지가 되려고 하나? 그러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의 과금을 받겠다라고 하는 전략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25일이라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사이트 들어오셔가지고 사전 등록 눌러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잊고 있었던 배틀넷 아이디를 다시 한번 살렸네요. 네, IT 얘기들. 오늘 좀 이야기가 좀 많이 없었죠. 어제 또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도 게임에 대한 이야기 드리게 됐네요. 혹시 어제편 못 보신 분들은 코빗에 있는 제가 블록체인 방식의 게임 플레이 투 원 게임을 소개한 거 있습니다. 한번 봐보시도록 하시고요. 저는 내일 또 더 재밌는 이야기들 가지고 박박 긁어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T 트렌드 일상 IT였습니다.